이번 영상은 거식증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식증이란 강박적으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센터에도 거식증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거식증 환자는 폭식증과는 다르게 자기 스스로 치료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가족들이 보다 못해서 혹시나 그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을까봐 치료를 신청하게 되죠. 당사자 본인은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심각한 경우엔 사람이 정말 미이라처럼 뼈만 남았는데도 음식을 거부합니다. 먹지 않으면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들은 배가 너무 고프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참다 못해서 뭐라도 조금 먹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살이 찔까봐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먹은 걸 다 토해내죠. 거식증 환자들은 거식증의 문제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병적인 심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낮은 자존감입니다. 항상 타인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고요. 혹시나 자기가 남보다 뚱뚱해 보이지는 않는지 계속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울을 재고 거울을 보면서 계속 체중에 집착합니다. 거식증 환자들에게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도 흔하게 발견되고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서 훨씬 더 흔하게 발병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20대 여성 혹은 청소년들 사이에도 거식증 환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먹어야만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꼭지부터 물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3, 4일만 굶어도 눈이 돌아가서 도둑질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거식증 환자들은 굶어 죽는 위험보다 살찌는 위험을 더 절박하게 피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이 조금만 찌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피하려 하는 걸까요? 수많은 거식증 상담 사례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A양은 1년 전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식증이 심해졌습니다. 키가 160cm가 넘었지만 체중은 30kg도 되지 않아서 얼굴엔 광대뼈가 심하게 드러났고 몸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미이라처럼 마른 몸 때문에 더운 날에도 롱코트를 입어 흉할 정도로 야위어진 몸매를 가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A양은 가족들과는 한 식탁에서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자꾸만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방문을 걸어 잠그고 편의점에서 사온 과자만 아주 조금씩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을 더 빼고 싶어서 일부러 상한 음식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나와서 몸의 수분이 빠지고 체중이 더 줄기 때문입니다. A양의 거식증이 심해진 건 1년 전 동아리 면접에서 떨어진 게 발단이었습니다. 연극 동아리에 들고 싶었던 A양은 면접을 봤으나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서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의 다른 친구는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친구는 A양보다 더 마른 아이였습니다. 안 그래도 날씬한 편이었던 A양은 그 아이보다 더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악착같이 다이어트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거식증으로 발전했습니다. 40kg 미만으로 감량해서 그 아이보다 더 마른 몸이 됐는데도 A양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여전히 살쪄 보였습니다. TV에 나오는 아이돌들이 자기보다 더 날씬해 보였습니다. A양은 계속 굶어가면서 35kg까지 살을 뺐습니다. 그치만 여전히 날씬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 여기저기 군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A양은 용돈으로 다이어트 약까지 사서 먹었습니다. 몸이 점점 깡 말라가고 30kg 미만이 되자 부모님은 억지로 밥을 먹이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A양은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보다 못한 부모님은 A양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병원에서 A양에게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A양에게 강제로 일정량의 식사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A양은 병원 음식이 마치 사약인 것처럼 필사적으로 먹기를 거부했고 탈출하듯 며칠 만에 퇴원하고 말았습니다. A양은 입버릇처럼 자긴 엄마를 닮아서 외모에 집착하는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A양의 엄마는 결혼하기 전부터 다이어트와 외모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주의가 심했고 타인의 시선을 아주 많이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신체 여러 곳을 성형했습니다. A양의 엄마도 날마다 체중을 쟀었고 거울을 보며 어딜 또 고쳐야 할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A양을 낳은 후부터 외모에 대한 집착이 점점 줄었고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도 높아졌고 그냥 생긴 대로 살자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딸인 A양이 자기 어린 시절을 꼭 빼닮아서 외모에 집착하는 게 혹시나 유전은 아닌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면을 통해 A양이 음식을 거부하는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A양은 날씬해져서 예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사라져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라는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A양은 살찌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살쪄 보여서 관심 못 받고 살아남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A양은 거식증뿐만 아니라 시험 불안증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A양은 학교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가 하나라도 나올까봐 항상 시험 전부터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계속 집착하느라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못해서 그 다음 문제들이 아는 문제들이어도 풀지 못하고 시험을 망쳤습니다. A양이 식사를 거르는 이유 중엔 살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식사 시간을 줄여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최면으로 들여다보면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져서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즉 A양이 필사적으로 식사를 거부하는 건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관심 못 받아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였고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못 받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A양의 거식증은 결국 살을 빼서 조금이라도 남보다 관심과 인정을 받아서 살아남기 위한 무의식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A양은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도 모자람 없이 듬뿍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핍이 생길 만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A양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식사를 거부하는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양에게 그녀의 외할머니가 낙태한 태아의 영혼이 빙의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양의 외할머니는 3남매를 낳은 후 자녀를 그만 갖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A양의 엄마를 낳은 후 실수로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자식은 셋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그녀는 넷째까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를 낙태시키고 말았습니다. 다른 3남매와 비교하여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자식으로 취급당한 넷째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진 채 바로 위 자식인 A양의 엄마에게 빙의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버림받은 낙태령에 빙의된 엄마는 그 후부터 상대방이 자기를 좋게 봐주는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혹시나 자기가 남들보다 관심을 못 받을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들이 자기를 무시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외모에도 집착했습니다. 남들보다 예뻐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심해서 항상 체중을 재고 거울을 자주 봤습니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알바로 돈을 모아서 그때마다 성형을 했고 지나칠 정도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형으로 예뻐져도 자존감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남들이 더 예쁘고 날씬해 보였고 자긴 아직도 살쪄 보이면서 뜯어 고칠 부위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다 A양의 아빠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A양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안에 있던 그 낙태령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어린 A양에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엄마는
낙태령의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점점 자존감이 높아지고 외모에 대한 집착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지운 낙태령을 품게 된 A양은 그 영혼이 가진 열등감과 불안감을 그대로 느끼고 살면서 결혼 전의 엄마처럼 무의식적으로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외모에 집착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동아리 면접 탈락이 트리거가 되어 거식증이 점점 심해졌던 겁니다. 미국 유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있는데요.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지면서 가장 밑바닥의 욕구가 채워져야만 그 위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죠. 즉, 가장 밑바닥의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가장 본능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인 거죠. 식욕, 수면, 이런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만 주거 문제나 치안 같은 안전의 욕구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생리적 욕구를 실현하는 건 자기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도 그 욕구를 내면에서 거부한다면 빙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는 살기 위해 먹고 싶은데 내면에선 자꾸 먹지 말라고 명령해요. 그게 거식증인 거고요. 나는 살기 위해 잠을 자고 싶은데 내면에선 자꾸 잠을 못 자게 방해하고 깨워요. 그게 불면증인 거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처럼 인간의 무의식은 나의 생존을 위해 생리적 욕구를 가장 먼저 충족시키고자 해요. 그런데 그 욕구를 내면에서 거부한다면 그건 나의 생존 욕구가 아니라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낙태령의 생존 욕구입니다. 낙태령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버림받은 기억만을 간직하고 파동 상태의 영혼이 되어 주변 사람의 몸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영혼에게 남보다 관심을 덜 받는다는 건 낙태당할 때 겪은 그 끔찍한 고통을 또 겪을 수도 있다는 죽음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낙태령에 빙이 되면 혹시나 자기가 남보다 못나 보이진 않는지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굶어서 건강이 망가지는 건 뒷전이고 오로지 남보다 날씬해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죠. 항상 남과 자기를 비교하던 습성이 굳어져서 자기보다 날씬해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꼴을 못 보고 그 사람보다 살을 더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이라처럼 뼈만 앙상해질 때까지도 필사적으로 식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만약 가족들이 강제로 뭐라도 먹이려고 하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발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영혼에게 살이 1g이라도 찐다는 건 자기가 남보다 못나 보여서 낙태당할 때 겪은 그 고통의 위기에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만약에 당신이 날씬한데도 계속 저울을 보고 체중에 집착한다면, 그리고 이미 몸이 말라서 건강이 위험한 지경인데도 식사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살을 빼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살쪄 보여서 만족스럽지 않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살을 빼려는 그 마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뱃속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무관심 속에 버려진 낙태령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먹는 즐거움을 온전히 느끼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거식증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